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천국제공항 추진 타당성 연구보고를 맡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이원섭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무려 7번의 용역의 결과로서 김해 신공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신공항에는 정부 예산이 약 70억 이상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김해공항의 백지화를 목전에 두고서도 가덕도공항 추진위원회와 가직도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왜 남중권 관문공항이 사천국제공항인가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밝히고자 합니다. 김해공항이 백지화되었다면 당연히 남북권 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용역비 20억을 정부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김해 밀양 가덕도 타당 조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가덕도는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남중권 사천국제공항 타당성 연구보고는 김해, 밀양, 가덕도 어느 지역보다도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를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연구 발표는 세계적으로 공항건설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의 준칙에 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 기관의 연구 결과를 상당히 인용한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현재 사천시, 사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지자체와 시도지사, 상공회의소, 정부기관 등 약 1,300여 곳에 사천국제공항 타당성 자료를 이미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중권 제2관문공항 사천시 서포면 사천국제공항 추진 타당성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천 서포면 일대가 대한민국 남중권 제2관문국제공항으로 선정되었는 데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2011년 5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 여수, 순천, 강양, 보성, 고흥, 진주, 사천, 남해, 하동 9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2019년 6월 13일 미국 연수를 갔습니다. 미국 연수 중에서 LA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도건 사천시장이 남해안 남중권 제2관문국제공항 사천 유치가 타당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대한민국 군행발전 박람회 핵심 의제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한민국 군행발전 박람회 핵심 의제로 대한민국 제2관문국제공항 사천유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 교수와 경상남도 교수, 경상북도 교수가 모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호남 9개 지자체가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이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데 대해서 첫 사례이면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해안 남중권 중심의 세계적인 관문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타당성이 왜 필요한지 또 검증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아시아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1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제2관문공항인 사천국제공항이 정부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경이면은 인천공항이 여객이나 화물의 포화 상태가 온다는 것이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중권 제2관문공항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천공항이 재해나 재난에 대비했을 때
제2국제공항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부권의 항공 이용객이나 물류 비용이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 동력 산업들이 모두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남중권 제2관문공항을 통해서 사천의 항공산업이나 MRO 사업, 항공우주 산업들이 이 남중권 국제공항과 유치를 해서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동서화학과 대한민국 전환기직 시대 아젠다가 바로 남중권 관문공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의 분단과 고질적인 동서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중공항을 설립함으로 해서 동서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서화합을 위한 정치적인 논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7일 진주 MBC와 여수 MBC가 공동 주관해서 영호남 지역화합 특구는 가능한가라는 생방송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제17대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모여서 지역화합 특구 특별법을 발의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국회 남현 시대를 여는 연구 모임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7일에는 남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 개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중권이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일 동서화합 포럼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전남과 경북 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동서화합의 정치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화합을 위한 노력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이나 과학적인 검증 없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명분이 한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남중권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동남권과 서남권, 중부권, 동남권은 여러분이 보는 포항, 대구, 울산, 부산, 김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남권은 전라남북도입니다. 중부권은 충북 이후 서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남중권은 중부권과 서남권, 동남권의 핵심적인 중간에서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강양, 순천을 이루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중권이 남북권의 중심 도시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천 국제공항 입지 조사 분석입니다. 왜 사천시 서포맨이 남중권의 공항으로서 타당한지, 밀양과 가덕도라보다도 김해보다도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 분석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을 검토했고 공항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배치안을 만들었고 사업비 추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항 입지 선정 기준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세계의 모든 공항을 설립할 때는 이카오의 기준을 따라서 공항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카오가 기준 중에서는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의 장애물은 어떤 요인이 있는지, 공력, 항공기가 이륙을 했을 때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기상 조건은 어떠한지, 또 지행 조건은 양호한지, 접근성은 어떤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성 평가는 어떠한지, 또 주변 개발 지역의 계획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는 무엇인지, 확장성은 있는지, 공공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사천 서포맨의 위치에 대해서 왜 여기가 사천 서포맨으로 결정되었느냐, 공항 입지 분석 1단계에서 분석 대상지 지역 중에서는 사천 서포맨과 사천시 산안면, 용현면 일대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사천시 서포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양호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2단계로 타당성 후보지 대상으로 해서 이카오 기준 공항 입지 선정 정밀 대회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만약에 사천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면 활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 활주로는 단일 활주로로서 평행유도로와 같이 시간당 40회의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약 1년에 18만 9천회의 운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선으로 활주로가 하나입니다. 활주로 하나에 평행유도로 그리고 터미널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천공항이 만들어지면은 평행 활주로 이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한 비행기 노선 안에서 앞에 비행기와 뒤에 따라오는 비행기가 활주로 이객 거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UFC는 미 국방부가 사용하는 이객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은 이카오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FAA 미 항공연방청의 규정이 가장 엄격합니다. 사천국제공항은 가장 엄격한 미 항공연방청의 규정을 만들어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공항을 만드는데 장애물 제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사실 김해공항이 상당하게 우려가 됐고 이번에 재검증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민항기가 산에 부딪혀서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의 경우에는 국내 기준이나 국토교통부 규정보다도 훨씬 상위 등급인 이카오 기준을 했을 때도 장애물에 대한 이륙이라든지 착륙 부분들 또 수평 표면 문제가 모든 것이 합당하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천국제공항은 기본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배치 구도는 국익에 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보면은 오른쪽에 랜드 사이드 지역과 에어 사이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랜드 사이드 지역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치상 사천대교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겨서 사천국제공항을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는 3,800m 그리고 폭은 60m 한 번을 만듭니다. 그리고 평행유도로를 한 번이 있고 고속탈출유도로가 4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계로장은 약 40만 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때 랜드 사이드 지역과 에어 사이드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국제공항에 가게 되면은 티켓팅을 하기 전 그 구역이 랜드 사이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하고 나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가 대기하는 곳이 에어 사이드 지역으로 분간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천국제공항의 입지에 대한 공항 부지 위치도를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사천시 서포면입니다. 오른쪽 부분, 대각선 오른쪽 부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가 사천대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이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총 3,8km의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장애물이 어떻게 이 공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륙 착륙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뒤쪽에 보면은 진교면 약간의 야산이 하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천시 와룡산 자락이 일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인 기술 검토 때 이거를 잘라낼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느냐는 차후의 검토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면에 보면은 활주로 포면에 보면은 약간 지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활주를 만들고 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상 조건, 비행장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상 조건입니다. 현재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활주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기상 자료는 남해 기상대에서 약 10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이 바람이 불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불고 있는 부분들이 1년에 96.6%가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가 날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의 방향이고 척풍이 불면은 항공기 이착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서포면에 위치한 사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99.6%가 동일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은
95% 이상이 동일 방향이면 가능한데 사천국제공항은 99.6%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호한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행 조건은 어떠한가? 지금 여기는 표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지의 표고가 가장 높은 것이 85m고 가장 낮은 것이 10m입니다. 그리고 평균 고도가 표고가 28m로 나왔습니다. 지행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행 조건은 이 본공사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냐,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계획고, 그 다음에 흙깎기, 흙쌓기, 순성토로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고는 할주로의 기본 높이가 18m를 봤을 때 흙깎기와 흙쌓기, 기존에 있는 높은 지형의 흙을 밀어서 낮은 지형을 커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될 순성토는 약 12만 8천 루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항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사천시가 되어 있는 그 남중권의 중심 도시로부터 약 100km 근방에 부산까지 포함됩니다. 200km가 넘었으면 충남과 충북 일부까지 커버되는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중권이 상당하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접근성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나 지방도나 철도나 인근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항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고속도로가 연접해가 있고 일반 국도가 국도 3호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1003호선과 1002호선, 국지도 58호선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고 인근에 사천공항도 있을 뿐더러 삼천포항이라든지 남해항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음 환경성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만들었을 때는 새롭게 소음으로서 방해가 되는 지역에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 가구수로 따져보니까 약 2만 5천 가구가 김해 신공항을 만들므로 해서 발생되는 환경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들은 서포 에 있는 사천국제공항에서 소음이 어떻게 영향을 가질 것이냐, 오른쪽 범례에 보면은 70헤클부터 95헤클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의 다시는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웨클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소음이 하루 동안 1일 동안 얼마만큼의 소음의 형태로 가져가느냐를 분석해서 웨클을 표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웨클로 봤을 때 75 이상 약 80 정도 되면은 방음창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방음창을 해줄 정도로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5 웨클이 지량된다면은 그 지역은 상당한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보시게 되면은 사천 같은 경우에서는 75 웨클에 걸리는 지역이 산안면이나 용해면 일부 바닷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음으로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천 서포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서포 맨 소재지는 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소음 환경성을 보겠습니다. 환경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지의 국도 환경 평가의 결과를 보니까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50%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등급과 2등급이 왜 이렇게 50% 정도 맞느냐? 서포라는 지역은 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양호한 환경에 이 공항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항을 만드는 데서는 크게 부족한 영향은 아니고 단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환경을 검토하는 그런 분류에서 우리가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환경성 부분에서 매장 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사천국제공항 2차원의 서포면에는 구평리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엘이나 선전리에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나 또 유형문화재가 별로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상당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2.39%, 나머지 부분들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시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관리지역이나 보존해야 될 농림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활주로를 만드는데 또 공항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천국제공항은 1단계와 2단계, 당초에 1단계에서 다음에 2단계는 확장을 했을 때 어떠한 활주로를 배치하고 공항을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랜드사이드 부분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우리 부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왼쪽으로 옮긴 상태가 1단계 시절 배추입니다. 이를 보면은 활주로가 약 3.8km, 그 오른쪽에 보면은 공항부지 활주로가 있는 부분들고 60m의 폭을 가지고 있고 한 번이고 계로장은 약 40만 평방미터. 그리고 공항부지 면적은 121만 평입니다. 활주로의 용량은 연 18만 9천회가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천공항과 합했을 때 2단계에서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든다 계획했을 때는 활주로의 길이가 기존에는 3,800m였지만은 새로 만드는 활주로는 3,200m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공항 부지 면적은 약 121만 평이고 이 활주로의 길이에는 3,200m고 폭은 45m로서 여기에는 연 10만 회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천에 있는 구흥공항과 일반 민간 항공 비행기를 전부 다 현재 있는 다시 만드는 국제공항에 이전했을 때는 3개의 활주로가 만들어질 때는 구흥공항은 별도의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 부지 면적이 290만 평까지도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사천국제공항의 입지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사천국제공항이 인근의 도로들과 얼마만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천대교가 지나가는 이 도로가 국지도 58호선입니다. 58호선이 공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이 도로는 지하를 하든지 우회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 고속도로 곤양 IC 부분에서 또 58호선을 확장을 해서 이 공항의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해안 고속도로 진교 IC를 확대해서 진교 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 1003호선도 확대 보수해서 공항과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또 지방도 1002호선도 확대해서 연결할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항을 설계하는 데서는 그렇게 큰 예산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사천국제공항 입지조사 분석에서 민항 전용과 군용 통폐합했을 때의 항공의 노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항 배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입니다. 민항 전용 배치하는 기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공항 활주로의 배치도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사천군공항과 통합을 배치했을 때는 활주로의 방향을 약간 왼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의 분석입니다. 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내용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지금은 육지부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용역 결과에서는 육지부에 전혀 포함 없이 바다 한가운데 활주로를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 안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육지부 일부와 바다를 연계한 활주로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가덕도가 밀양과 김해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느냐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고속도로나 또 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환경성으로 봤을 때도 태풍이 불면은 전면적으로 태풍에 맞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사비와 엄청난 난공사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성과 접근성과 또 사업비 부분에 모두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당시는 아마 일본의 간사이 공항을 유추해서 이 공항을 설계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일본 간사이 공항이 바다 한가운데 공항을 만들므로 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태풍 제비가 왔을 때 공항이 완전히 바다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서 공항 자체가 갯벌로 완전히 뒤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약 7,800명의 이용객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태풍에 밀려온 유조선이 다리를 들어받는 그런 참담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부산 가석도 공항도 일본 간사이 공항과 거의 유사한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지행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사천국제공항은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신공항과 사천국제공항을 단순 비교를 해보시고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가덕도공항과 일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용객을 약 한 1,300만,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을 커버해 보면은 약 1,300만입니다. 사천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은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강주,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일부가 다 이 건역에 포함됩니다. 약 2,330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해신공항은 약 7조 6,600억의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3조 2천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약 10조 7천억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해신공항 소음이라든 민원 문제가 최악입니다. 사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라든지 민원 부분은 상당하게 양호합니다. 김해신공항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량하다는 게 기존 연구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사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공사비도 상당하게 저렴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기상 상태가 약간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기상이 조금만 나쁘면 인근에 있는 야산 때문에 항공기가 예착륙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천국제공항은 웬만한 태풍에서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양호한 기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가덕도공항 역시 정치적인 개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는 경제권으로 봤을 때는 동남권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화면석으로 봤지만 부산, 울산, 포항 쪽 완전히 동남권에 치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서부권과 중부권과 동남권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신경제 블루오션으로 저희들은 연구 결과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라든지 정치적 갈등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김해공항이고 또한 가덕도공항입니다. 국론의 분열이 지금 가덕도공항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국제공항의 경우 전라남도 동북권과 경상남도 서부권의 동서하합을 통해서 국민 대하합의 국민 대통합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남중권 공항과 동남권 공항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자, 남중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눈에 바로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에 동남권에는 가덕도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대구공항 그리고 포항공항이 완전히 지우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인천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모든 중부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에서는 무안공항, 군산공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남중권을 자꾸 주장하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부권과 서남권과 동남권의 중심부가 바로 눈에 보이는 남중권입니다. 남중권이 대한민국 남북권의 중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발전의 비전을 바라본다면 남중권 신공항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천국제공항 건설이 되었을 때 서부 경남의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
여수, 순천, 강양 지역이 연계함으로 해서 초강력 공항 배후 남중끝 메가시티 리전으로서 새로운 진주, 새로운 사천으로 100만 도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혁신형 공항 배후 도시 에어로폴리스로 개발로 해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관광, 항공 물류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MRO 우주산업을 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세계 8대 항공 산업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경제권 형성으로서 비즈니스 허브, 첨단 산업이나 선담 산업을 집중시키고 물류 산업이라든지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항 건설과 초강력 인프라와 배후 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시와 지역 성장 및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공항 건설로 인해서 국가 지원 메가 프로젝트 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은 전남 동부권에 있는 여수, 강양, 수천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과 경남 서부 지역에 새로운 메가시티 리저로 구축이 될 것이고 강양만권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공항 경제권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융복합형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여수 해저터널과 남해안 해안고속도로 건설의 가속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관광산업도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인해서 기업 유치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강력 인프라와 배후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역 성장과 또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한려수도권과 다도해권, 통합도시권, 동서통합권 이 부분이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무려 7번의 용역 결과로서 김해공항, 김해신공항으로 확정했는데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이 결정을 번복하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남중권 관문공항을 포함해서 새로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야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재검토 결정부터 김해 신공항 포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이 예측이 정말 국민적인 배신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조 원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타당성 조사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결론도 도출해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덕도공항 추진은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고 국민들은 정치적 접근 방식의 어떤 결론에도 객관적 합리적 수용은 불가한 사항이라는 결론입니다. 국가정책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남중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합리적 대안으로 남해안 남중권 해비의 9개 수장군수들 의결한 사천 국제공항 후보지의 타당성 연구 검증 결과 적극적 정부 검토 촉구 및 대책위 구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한 부캐넌 교수는 정치인이 국가의 이익과 지역이익이 상충될 때 선거를 예측해서 지역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문공항 정부 추진이 이러한 위기적 국면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향한 국가의 100년 대계인 제2관문 국제공항 선정이 다시는 정치공항의 오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본 연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